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증시 0.84%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일지 아니면 가짜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또 대폭 큰 하락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 좀 대단히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아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크라이나라고 얘기할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때문에 주가 자체가 땅에 갔다 하늘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장 마감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금요일 날 밤 새벽까지 아침 6시죠. 정확히 토요일 아침이죠. 새벽까지 미국 장을 바라보고 있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데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닌데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잠을 청하고 오늘 아침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미국장 7시 오픈한 걸 딱 봤는데 웬일? 폭락이 나왔습니다. 폭락, 여러분들. 폭락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하락을 이어간 이후에 아시아 세션 유럽장을 넘어가면서 주가 상승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갭 하락을 출발했지만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이틀, 3일, 2, 3일 거래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월 24일 같은 경우에 장 시작할 때 갭 하락의 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머네이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야, 나 올라갈래. 갭 상승을 빡 칩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갭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자고 나면은 편안한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대단히 좀 어려운 양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 시청자분께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시장은 물반 고기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냥 뜰채로 그냥 낚시 그냥 딱 던져놓고 그냥 뜰채로 뜨면은 수익 난 그런 장세가 현재 장세라는 거죠. 아니 대표님 제 계좌는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릴 테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흐름 자체를 보면은 작년, 재작년, 2020년 저점부터 올라온 부분 놓고 보았을 때 자, 상승한 부분에서 어디까지 조정을 한 걸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2599포인트, 38.2%에 해당되는 조정을 했어요. 38.2%에 해당되는 조정을 하고서 지금 눌림목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영역이에요. 그런데 작년 6월 25일 최고점 3316포인트 종합주가지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자그마치 8개월, 이제 9개월째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락 국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 고점에 대해서 38.2% 조정을 한 게 시장의 장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하나를 놓고 봤었을 때는 고점 대비 이 하락한 폭을 보았었을 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에 육박하는 하락을 하는 구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아마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별 수익률을 놓고 본다면 현재 잠정적 손실 자체가 40%, 50% 되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오늘 예를 들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이 올라왔습니다. 빡 올라왔어요. 자, 주가 자체가 플러스 30%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내가 마이너스 50%였는데 오늘 주가가 플러스 30% 올라왔으니까 야 마이너스 30% 퉁쳐주고 20%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30% 올라오니까 좀 나의 계좌 손실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금융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고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마이너스 게임. 대단히 우울한 얘기죠. 아니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나의 계좌를 좀 올려보려고 나의 수익을 좀 올려보려고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대표님? 마이너스 게임이라고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네, 열심히 할 의향이 없다. 하지 마세요. 은행에다가 간접상품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투자는 정확하게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왜 주가 자체 마이너스 게임이냐? 여러분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주식을 자 1,000원에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500원이 됐습니다. 자, 손실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죠. 그죠? 그런데 500원을 그냥 가만히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신 거 있죠? 존버정신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 삐리나게 버티는 거야. 그게 존버정신이죠. 네. 유명 강사분들 나와가지고 주식을 모아가라고 사고 팔지 말아라. 모아가야 된다. 들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들이 돈을 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돈을 벌게 해야 된다. 대단히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돈이 스스로 벌어지게끔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된다.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답은 무엇이야? 존버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여러분들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1,000원이 500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50%예요. 그런데 500원이 1,000원이 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퍼센트 수익이 나야 됩니까? 플러스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게 바로 이 주식의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평생 돈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이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를 플러스 게임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이다? 자금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자금 자체를 분할로 개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500원이 마이너스 50%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러스 50%가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500원이 플러스 50%가 되면은 750원이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내 평균 단가까지는 안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예요? 500원에서 내가 원래 최초에 매수했던 같은 배수의 혹은 그 이상의 배수로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이 마이너스 게임을 플러스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먼저 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3000% 빠집니다. 저의 주특기예요.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꼬꼬주라고 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식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꼬리를 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시장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왜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종목이 올라갔는데 왜 그 아이들은 왜 또 떨어질까? 그냥 그대로 위에를 봉을 마감하고 완성해주면 대단히 좋을 텐데 오르지 못하고 이 아이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란톡방 시장이 물론 좋았습니다. 물반 고기반 장세이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추천한 종목이 상한가 같다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또 얘기 드려야 되니까 추천한 종목도 상한가 부분도 있고요. 자,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시장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차트를 어떻게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게임을 플러스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또 좋은 강한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하는 이러한 많은 정보를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네, 차분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진아입니다.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불안한 와중에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내 증시. 이 국내 증시가 이대로 우상향으로 갈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마칠지 이 찍상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 여의치 않으신 분들 위해 이렇게 커다란 QR코드 따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링크가 뜰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오늘이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 방송이 마무리가 된 후에도 이미 입장해 계신 오픈 채팅방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많은 혜택,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코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픈 종목,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 요청하실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먼저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소소한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공략주 그리고 매매 기법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자, 노란톡방 잘 들어오셨는지, 아직 못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렌즈로 찰칵 찍으시면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5월 달부터 박스경제TV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2022년 2월 말일 마지막 날을 마무리로 하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의 시간 자체는 1년 한 9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제가 노란톡방에 함께하면서 우리 시청자들께 매일매일 찍어드리는 상한가 개수가 아마 수백 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짜로 따진다면 1년 250거래를 잡고서 380일 거래일 정도 보이고요. 380일 거래일 동안 제가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 찍어줬다 치면 380 종목 정도가 될 것 같고, 제가 하루에 한 종목만 찍어드린 것도 아니고 2종목 혹은 3종목 추천드렸는데 3종목 모두 상한가 한 날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께 강한 종목들 당일 진입해서 상한가 한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을 잠정 손실을 오랫동안 견디고 나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5개월이고 반년 있다 상한가 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일 진입, 당일 상한가라는 종목을 지난 1년 9개월 동안 매일매일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팩트만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잠깐 자랑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마지막이라고 추천한 종목, 보성 파워테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종목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보성 파워테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아침 9시에 장이 딱 열리고 난 다음에 따르르르 제 레이더에 걸립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원전 관련주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 대장주가 보성 파워텍이었고요. 제가 지난주 21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1일부터 원전주가 크게 한번 상승할 것이니까 잘 보고 계시라고 제가 노란톡방에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보성 파워텍 포함해서 자, 화면에 보이시죠? 저게 오늘 오전 9시에 그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성 파워텍부터 출발을 해서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기타 원전 관련주가 쫙 올라오죠. 저게 9시에 딱 나오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테마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듭니까? 메이저가 만들어요. 그럼 메이저는 이걸 왜 만들까요? 매집을 해서 시세 분출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테마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원전 테마. 자, 보성파워때, 한전산업이든 일진전기든 기타 등등 이러한 회사들이 자, 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들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대단히 흠취하셔가지고 가치 투자가 최고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저는 본질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성파워텍 있어요. 한전산업이 있어요. 일진전기가 있어요. 같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각각 다른 회사예요.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오늘 한낮 1시에 쫙 다 올라갈까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마켓메이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초일류 기업이고 실적이 어마어마 나오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2021년 1월 최고점을 기준으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빌빌빌빌빌빌 하락해서 8만 원도 넘지 못하고 7만 원대에서 정말 힘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회사의 가치, 아유, 우리나라 최고지 않습니까? 짱짱하죠.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가지 않을까요? 마켓메이커가 오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보성파워텍 왜 올라갔을까요? 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 오랫동안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한 나라에 대통령이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어떠한 산업들을 육성할지에 대한 뭐가 나와요?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에 관련된 산업들이 돈이 몰리는 현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임기가 다 되고 새로운 대통령 뽑는 대통령 선거 시기가 돌아오게 되면 공약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테마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표방하고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탈원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원자력 관련주가 어떻게 돼요? 원전주가 어떻게 쭉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럽 포함해서 우리나라 또한 다시 뭐예요? 야, 원전 돌려야 돼. 아, 이것도 에코에너지야. 뭐 이런 요따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이 코에 걸면 코고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여러분들 언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체 에너지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프라 자체가 대체 에너지를 다 커버할 만큼의 전력 수급에 있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은 우리가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분위기를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실 때 아, 탈원전 예전에 탈원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원전 관련주를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시장 뉴스를 딱 봤더니 최근 들어가지고 뭐 유럽에서 원자력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가동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뭔가 이상하네.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관련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트렌드를 잇는 부분이죠. 실생활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뭐 예를 들면 전기차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실생활에 주변에 수소차 보이십니까? 수소차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럼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는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부터 한 대, 두 대 보이더니 요즘에는 정말 잘 보여요. 그럼 뭐예요? 한 대, 두 대 보일 때는 뭐예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주변에 뒤돌아보면 어때요? 전기차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실적이 동반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5년입니까? 2030년입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만 등록할 수 있게끔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내연기관에서 오타를 사용하는 전기차로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거죠. 그게 현 시대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패러다임의 전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과거 무슨 TV죠? 네, 흑백 TV죠.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뀌었죠. 그죠?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바뀌죠. 무선전화에서 핸드폰으로 또 바뀌죠. 이게 각 시대별로 패러다임의 전환기예요.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대감과 실적을 동반한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바로 그 아이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보성 파워텍이라는 거는 우리가 뉴스를 딱 보면서 갑자기 원자력 발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 그럼 뭔가 원전 관련주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하고 그런 아이들을 찾아봐야 돼요. 차트 볼게요.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이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 보성 파워텍 볼까요? 자, 2022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기 전입니다. 저는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두라고 2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왜? 그동안에 오랜 하락을 했고요. 자, 올라갈래? 어디로 올라와? 메롱. 그랬더니 3,200이 250원이 지지가 됩니다. 여기 안 깨지네. 올라갈래? 그랬더니 어디로 올라와? 또 두드려 맞았죠. 올라갈래? 그랬는데 오늘 아침 뭐가 나왔어요? 갭상승이 나왔어요. 결국 뭐예요? 이 부분 4,250원에 해당되는 이 아이를 뭐예요? 뛰어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갭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갭상승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매도를 위한 갭상승이 있고요. 두 번째, 야 올라가려고 했더니 자꾸 누가 팔아요. 그건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지 않아요? 신경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야 그런 매도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야 매도할래 돼 니네 그냥 내가 데려갈 테니까 니네 팔지 마. 알겠어? 그래서 뛰어넘는 갭상승이 나오는 게 바로 추가 상승을 위한 갭상승이 있어요. 그럼 보성 파워텍은 어떤 자리였느냐? 어떤 자리였을까요? 이 갭상승은 추가 상승을 위한 갭상승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시초가 갭상승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주도 또 생각을 해요. 야, 원전 관련주가 하루짜리 하루살이로 수익을 내고 끝낼 아이야? 아니면 잠깐 수일 동안 더 해먹을 아이야? 생각을 하죠. 그럼 제가 소두에 길게 얘기 드렸어요. 왜 원전 관련주에 대한 부분이 하루짜리가 아니라 수일 동안 해먹을 수 있는 아이다? 바로 이러한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차트에 나타나 있던 거죠. 자, 지난 1월달, 2월달의 움직임이 어때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올라올 때 두드려 맞죠. 올라올 때 두드려 맞죠. 자, 이건 제가 고스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못 먹어도 고스톱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면 안 되겠죠. 예, 가끔 자리가 마련될 때 현금 좀 놓고서 도박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라고 하니까 꼭 제가 또 꾸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고스톱 칠 때 그런 얘기가 있죠. 야, 못 먹어도 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못 먹어도 고 외칠 때 어떻게 돼요? 일단 원고를 불러놨어요. 그죠? 자, 오늘은 또 고스톱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 원고를 외쳤어요. 또 편에서 그다음 딱 쳤습니다. 자, 좀 너무 리얼한가요? 예. 스냅 좋습니까? 네. 자, 원고를 딱 봤더니 좋아. 딱 쳤어요. 점수가 났어요. 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또 있었어요. 고민하죠. 예, 이거 투고를 한번 투고 갔어요. 또 삥 돌았어요. 점수 났습니다. 근데 일단 다른 사람의 패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쿡 찌릅니다. 야, 못 먹어도 고해. 그래, 쓰리고 했더니 야, 이거 2배 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고스톱 강의, 실전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고 딱 하니까 뭐 합니까? 2배가 되죠. 여러분들 차트 함께 볼까요? 이 아이가 지금 보성 파워텍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고스톱 얘기할게요. 자, 원고, 자, 투고, 쓰리고. 자, 오늘 뭐야? 배판. 언더스탠드? 이해되시죠? 주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심플합니까? 예, 우리가 고스톱을 사랑합시다. 이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수일 동안 올라갈지 결국은 이 아이는 1월달, 2월달에 에너지가 꽉 응축이 된 거예요. 에너지를 모은 만큼 에너지를 발산한 때 뭐가 필요해요? 시세 분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갭상승 자리가 대단히 나이스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종목을 딱 검색에 올라간 거. 여러분들 저는 차트 베이스 매매를 합니다. 같이 보지 않습니다. 같이 그건 누가 만들어요? 시장의 수급이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회사의 가치,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써요. 왜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왜 안 들어와요? 지금은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야. 시장을 하라고 하는 거는 돈이 몰려야지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응축됐고 돈이 투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발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오늘 강하게 올라간 거고 상한가를 만든 거죠. 오늘 상한가 만드는데 한 번에 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4% 갔다, 23% 갔다, 25% 갔다, 20% 갔다가 19% 갔다가 25% 갔다가 아주 그냥 널뛰기를 했어요. 그 널뛰기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성 파워텍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 대다수의 시청자분께서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 뭐야? 개미 탈탈 털기죠. 그냥 상한가를 말면은 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죠. 네, 고민을 안 해요. 딱 말아버리면. 근데 고민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뺏어간 거고 추가 상승을 열기 위해서 이러한 또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자
심리, 그 다음에 마켓 메이커 세력의 심리를 이해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또 이 종목 하나만 주면 또 우리가 또 정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한 수일 동안 얘기했었던 종목이 있어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인데 지난 금요일 날 28%를 올라갔었고요. 오늘 또한 27%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청자분께서 물으셨어요. 22,000원대 매수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경 쓰지 마. 이 신풍제약을 들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무슨 상황이야? 마이너스야.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투자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알아서 주가가 빵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는가. 항상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풍제약을 얘기하시는 이 1월달, 2월달에 물으시는 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신풍제약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은 다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앞서 서두에 주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요? 자,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입니까? 2020년 1월 달부터 해서 20년, 21년. 자,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네요. 자, 주가 움직임 볼까요? 이 아이가 5,000원대 시작해가지고 21만 원까지 2020년에 9월 달에 21만 원까지 네, 몇 배입니까? 5,000원이 21만 원 갔으니까 40배입니까? 와우, 박수 쳐줘야죠. 엄청난 마켓 메이커가 핸들링 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차게 헤드앤숄더 만들고 야 안녕 사요나라 우리는 다음 해에 만나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해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야 우리 이거 40배 해먹었거든. 40배 해먹었으니까 뭐예요? 놀러 가서 돈 써야죠. 벌었으니까 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딱 쓰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 그러면서 올해 202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있던 분들이 고민합니다. 대표님 나 이거 매수가가 17만 원이에요. 15만 원이에요. 현재 주가는 22,000원이에요. 몇 토막이 났어요.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 오늘 19.45%가 종가 마감했습니다. 어제 고가는 28%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 주만 신풍제약의 상승률을 놓고 보면요. 이번 주 월로 따져야 되거든요. 이번 월로 따진다면은 신풍제약이 몇 퍼센트 올라온지 압니까? 여러분들 54%가 올랐어요. 제가 신풍제약을 작년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2월 신풍제약을 갖고 있는 분들께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지가 알아서 올라옵니다. 마음 편하게 갖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달 여러분들 이틀 동안 상승한 상승률이 몇 퍼센트라고요? 45%. 저점에서 고가까지는 플러스 53%입니다. 몇 퍼센트를 53%예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단 이틀 동안의 상승률이 40%를 넘어가는 엄청난 상승률의 신풍제약. 그게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량을 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번다라고. 그 메커니즘이 있죠.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 20만 원, 21만 원, 19만 원, 18만 원, 17만 원, 15만 원, 12만 원, 11만 원의 매수가를 갖고 있는 게 신풍제약이에요.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 있을까요? 매수가 조금 좋으신 분들요. 7만 원대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되실 거예요. 7만 원대 제일 많은 손실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응 없이 갖고 계신 분들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21만 원 또 계실 거예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신풍제약은 7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언저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생각하세요. 마켓메이커가 과연 7만 원, 6만 원까지 갈까? 안 갑니다. 제가 메이저라면 안 갑니다. 오늘 이야기 든 거 잘 들으시고 깨달음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켓메이커라면요. 오늘 이번 45% 올라갔고 종가 마감 됐는데 실질적으로 타겟 프라이스 4만 원대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실망을 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손실 물량을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겠죠. 다시 2만 원대, 3만 원 또겠죠. 거기가 다시 기회 포인트 될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또 관심을 보여야 될 그런 자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 나의 매수가가 기준이 아니라 마켓메이커가 생각하는 기준가가 어디고 드라이브를 거는 타이밍 어디고 타겟 프라이스 어디까지 가져갈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함께 봐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2부에서는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2부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 드리기 위해서 먼저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 용이치 않으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어플을 QR코드에 대기만 하셔도 바로 링크 뜰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증시는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증시는 국내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저희 이 김진영 대표님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 세계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시고 이 장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또한 장 중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도 찍어주시고요. 공개 방송도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게 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지금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채팅방이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첫 번째 상담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16만 8천 원 2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하승님이신데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이 차트를 보니까 예쁘게 정배열로 전환돼서 올라왔는데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배열이라고요? 저를 보시고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정배열이라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 지금 종목 보지 않고 미국 시장 보고 있었거든요. 네, 종목 롯데칠성인데, 자, 롯데칠성 보기 전에 잠깐 제가 미국 시장을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그 미국 시장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대표님 나는 해외 몰라요. 자, 저는 해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사시면 무엇이 된다?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 자체가 장 마감할 때 상승 원회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최근 2거래일 동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엄청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최근 2거래일 동안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잘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은 하루에 등락률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한 계약 기준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이틀 동안 한 계약 가지고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상승률, 그 또한 상승으로 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렇게 강하게 더 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장 마지막까지 그대로 끌어당겨서 올랐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뭐로 출발했어요? 어마어마한 갭 하락 출발과 함께 하락 13,700포인트가 빠졌다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이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을 어떠한 전략을 가져갈지 중요한 거야. 아주 깨끗한 패턴이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가가 지난 주 초에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 만들고요. 헤드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 마감하는 오전 6시까지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리버스 헤드앤숄더 어깨를 만들고 어깨 하단 포인트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이 나왔고 추가 하락 언더라인 포인트 자체가 지난 22일 저점포에 해당되는 자리 13,600포인트 근처까지 언더를 내주고 아무 일 없다는 지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 고점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구나. 여기 저점은 음봉이 떨어진 것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이진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롯데칠성 정배열 종목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종목입니다. 자, 정배열 종목 어떤 걸까요? 자, 주가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형태를 뭐라 그래요?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배열은 무조건 좋은 거냐? 네,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매수를 하시려면 가급적 역별, 이게 거꾸로 되는 아이들보다는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되는 정배열인 친구들을 매매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아래에서 받아주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롯데칠성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차트는 이러하고 물론 제가 차트 베이스 매매를 하지만은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분석은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롯데칠성이 어떤 회사죠? 저는 롯데칠성 하면 생각나는 게 사이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좀 무식한가요? 제가 사이다밖에 몰라서요. 무식한 전문가예요. 그럼 여러분 롯데칠성은 말 그대로 식음료 업체죠. 그쵸?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아이들은 자, 주가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등락률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러한 식음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소위 이런 거는 내수제라고 하고요. 경기 민감주라고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음료수 여러분들 마시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일단 먹을 겁니다. 먹을 건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롯데칠성 이런 아이들은 어떤 흐름을 갖고 갈까요? 박스의 흐름을 보여줘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 보게 되면 자, 좀 길게 봐볼까요? 자, 월봉 한번 제가 봐볼게요. 이게 롯데칠성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움직임 자체가 큰 등락률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2015년에 무슨 일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필터링을 할게요. 자, 필터는 뭐예요? 우리가 스파이크 치는 부분을 팍 치는 피크 포인트를 없애버리는 게 필터링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게 없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없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나요? 잘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주가가 어떻게 갔습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가죠. 그럼 이 구간이 지금 어떤 구간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거의 저항점이 왔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롯데칠성이 이 아이는 17만 5천 원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갖고 있는 아이고 지지라인은 7만 5천 원이에요. 결국은 이 아이는 롱포로 놓고 봤었을 때 17만 원 넘어가면 매도로 생각하시고 주가 10만 원 아래 떨어진 매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역사를 놓고 봤을 때 1포인트, 2포인트죠. 우리가 중장기 관점 놓고 본다면. 그럼 이 자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피크 치고 헤드앤숄더로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리버스 앤숄더로 넘어가려고 준비해보는 그런 영역이다. 그럼 결국은 17만 5천 원대가 넘어간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서 20만 원대를 넘어가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전제는 17만 5천 원을 강하게 넘어간다라고 한 전제 하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보십시다. 보시면 지난 13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고 계시다가 17만 1천 원대를 강력하게 넘어간 흐름이 수급부터 올라간다면 이하에는 한번 에너지 응축해서 20만 원대까지 올라가려고 이번에 좀 드라이브 거는구나라고 생각해보는 이러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밤 담따님 효성 TNC 71만 원에 2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고배당 뉴스에 살짝 반등이 오긴 했는데 전 연말까지 기다려서 배당 받기보다는 본전 탈출 원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탈출이 가능할까요? 제가 차트 보니까 2월 18일 날 골든크로스가 나오긴 했는데 차트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신데요. 어떻게 본전 탈출할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또 효성 TNC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제가 좀 희망을 드려야 될 때 또 저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본전 탈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갈 수는 있겠으나 단기간에는 올라가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지난 7월 16일 날 90만 원대까지 갔다가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어. 네, 차트를 함께 볼 텐데요. 지난 7월 달에 고점 96만 원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4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신풍제약 설명드렸죠. 자,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손실 중에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밤 담다님 시청자분의 매수가도 지금 현재 71만 원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마켓메이커야. 과연 주가를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여기에 손실 중인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불쌍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본전해 줄게 할까요? 제가 마켓메이커라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도 안 갑니다예요. 많이 가준다 그러면은 어디까지요? 정말 많이 가준다면 60만 원 정도까지 갈 것입니다. 60만 원까지. 정말 많이 간다면. 저는 마켓메이커라면요. 단기적인 거 지금 고점 대비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보이고 난 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전략을 짤 거예요. 지금은 이 종목이 70만 원 본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 저점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 되돌림 포인트가 어디예요? 자, 23% 되돌림자리도 53만 원짜리고 지난 작년 12월 달 그다음에 1월 달에 저점 포인트가 53만 원, 4만 원대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거에 지지 포인트가 미래의 저항이 돼서 53만 원, 4만 원이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40만 원에서 53만 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 30%에 해당되는 상승률이에요. 효성 TNC 블루칩 종목이 30%가 상승한 자리가 지금 53만 원, 52만 원대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루칩이 저점 대비 30%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격만 놓고 생각하세요. 야, 내 매수가 저기 위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최근의 흐름 자체가 30%가 상승을 했어요. 블루칩이.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더 가겠다고요? 그건 욕심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명언제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팍팍 꽂히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바뀌겠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얘기지만 내가 마켓메이커라면은 여기서 주가를 더 올릴까? 올렸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나를 위한 걸까? 남을 위한 걸까? 이걸 생각하시고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70만 원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 올라간다면 53만 원대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지.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노란톡방에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기 전에 지금 막 채널을 돌리신 행운아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그냥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뜰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딱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앞으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장대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신풍제약 보면서 미워서 다른 계좌 터서 매매하다. 잊고 있던 다른 계좌를 열어봤다고 하십니다. 종근당 바이오 12%에 64,000원 매수가인데요. 이 종목도 올라오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종가가 33,150원,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아, 이것도 어떻게도 분석을 하셨나요, 우리 지 앵커님께서? 지금 역배열입니다. 아, 역배열이요? 예,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 그다지 좋아 보진 않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 보셨어요. 네. 잘 보셨고, 자, 종근당 바이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제가 좀 길게 좀 바로 봤는데, 자, 고점 대비 한번 볼게요. 지난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 정말 2020년 바이오 섹터 난리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서 빠졌는데, 자, 제가 지금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 제가 우리 마지막 방송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수익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풍제약이 왜 올라갔는가, 그리고 왜 여러분들의 주가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주식의 구조 자체가 플러스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게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종근당 바이오, 효성 TNC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봤었고요. 종근당 바이오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수가가 어디라고요? 보시면 64,000원, 65,000원? 네. 64,000원대 매수가요. 어디인가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입니다. 까마득합니다. 고가는 어디였을까요? 119,000원이고 현재 주가는 31,250원이에요. 자, 31,250원인데 3만 원대에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가려면 여기 몇 퍼센트 수익률 나와야 됩니까? 몇 퍼센트일까요? 3만 원, 6만 원 가야 됩니다. 플러스 100% 수익이 나와야 돼요. 와, 정말 막막하죠. 여러분들, 종근당 바이오를 만약에 내가 여기 어딘가 샀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현재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시청자분은 6만 원대지만은 이 종목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매수하셔가지고 올라가겠지. 이 종목과 결혼하셔가지고 네,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대단히 많으실 거예요.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돼야지 올라가는 거고 그 때를 놓치면은 그 다음은 없다. 그 다음이 오기까지는 지금처럼 오랜 시간과 계좌의 잠정적 손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팔 줄 아는 현명한 투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있는 부분인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5일선, 11선, 21선이 이제 수렴돼서 정배열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언젠가는 신풍제약처럼 여기에서 주가 드라이브가 한번 빵 치는 아이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상승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6만 원대까지는 정말 올라오기 힘들다는 거죠. 잘 올라온다 치면 어디까지 이 아이는 3만 6, 7천 원에서 한 3만 9천 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타겟팅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손절보다는 이제 위기를 이번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하락을 부분을 마무리 짓고 상승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종목에서 좀 올바른 투자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가 앞으로 정말 붉은 기둥이 팍팍 올라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